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 담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길을 걷다 스쳐 지나가는 낯선 얼굴부터 매일 마주하는 가족, 친구, 동료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인연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고 나갑니다. 누군가는 잠시 스쳐가며 짧은 기억만 남기고 누군가는 평생을 함께하며 우리 삶의 일부가 됩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도 하고 오랜 관계가 어느 순간 멀어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느낍니다. 경험이 쌓이고 세월이 흐를수록 인연의 소중함과 그 영향력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관계의 중요성이 삶의 여정 속에서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고 누구와 곁에 머무느냐에 따라 하루의 온도도 달라진다는 걸 말이죠. 우리의 생각, 행동, 심지어 꿈과 목표까지도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위로가 어두운 날을 밝게 만들기도 하고 부정적인 관계 하나가 전체 삶의 색깔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을 통해 사람을 보는 10가지 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나쁜 인연에서는 멀어질 수 있는 기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무엇을 묻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 소크라테스는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을 진정으로 지혜로운 이라고 칭했습니다. 질문에는 그 사람의 시선과 깊이, 그리고 사고방식과 관심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의 표현이자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의 무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지혜의 길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있다.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말로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과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하거나 무엇이든 아는 체 하는 사람보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겸손함을 지닌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깊은 배움을 얻고 더 지혜로운 인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순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가를 살펴보라. 소크라테스는 일시적으로 듣기 좋고 기분 좋은 말보다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운 순간을 만들더라도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와 도덕적 결단력이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 순간에는 누군가에게 원치 않는 상처나 불편함을 줄 수도 있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정직한 말은 결국 장기적으로 깊은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형성하는 토대가 됩니다. 당신에게 일시적인 아픔이나 불편함을 주더라도 필요한 순간에 진심을 숨김없이 말해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그런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연입니다. 넷째, 감정이 격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고 침묵할 수 있는 자제력이 있는가? 누구나 순간적으로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쉽지만 그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히 통제하며 화를 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의미 있는 침묵은 단순한 말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이성적으로 다스릴 줄 아는 내면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삶의 많은 영역에서 절제와 균형의 미덕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앙되고 마음이 흔들리는 어려운 순간에도 말을 아끼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히 다스릴 줄 아는 정서적 성숙함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 균형 잡힌 사람은 순간의 감정 때문에 소중한 관계를 쉽게 망치거나 후회할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다섯째, 적절한 유머 감각은 삶의 지혜와 마음의 여유를 보여주는 창문이다. 소크라테스는
깊은 철학적 대화와 날카로운 질문 속에서도 때로는 재치 있는 유머와 위트로 상대방의 경직된 마음을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편안한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 줄 알았습니다. 진정한 유머는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거나 오락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 간의 심리적 거리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삶의 여유와 지혜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소통의 도구이자 연결의 다리가 됩니다. 무거운 주제나 어려운 이야기도 적절한 유머와 함께 전달하여 진심을 부담스럽지 않게 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균형 잡힌 유머 감각을 지닌 사람은 삶의 여러 면모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혜와 여유를 갖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째,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가치관과 실제 삶이 얼마나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덕이란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삶이 하나가 되어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겉으로는 정의와 공정함을 크게 외치며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지만 뒤에서는 자신의 이익과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행동하는 모순된 사람. 말로는 겸손과 배려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행동은 교만함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모순된 사람. 이런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보이는 사람들은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신뢰와 존중을 점차 잃게 되고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화려한 말이나 약속보다는 그 사람의 일상적인 행동과 선택, 작은 결정들을 먼저 보는 분별력 있는 눈. 그런 통찰력 있는 관찰의 눈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좋은 인연을 가려내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일곱째, 타인을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깊이 성찰하고 돌아볼 줄 아는가? 너 자신을 알라노 다이셀프. 소크라테스의 이 유명한 가르침은 자기 자신의 행동과 생각, 감정을 먼저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성찰하지 않은 채 타인을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반성과 성찰이 선행되지 않은 비판이나 충고는 쉽게 상대방에게 상처와 반감만 남기고 건설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한계와 실수를 먼저 인정하고 겸손하게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을 비판할 때도 더욱 조심스럽고 세심하며 타인의 상황과 감정에 대한 공감의 깊이도 남다릅니다. 그런 자기 성찰의 지혜를 갖춘 사람과의 인연은 서로에게 비판이 아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동반자적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덟째,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나 소문에 의존하기보다 직접 시간을 들여 관찰하고 경험하라. 소크라테스는 표면적인 현상이나 대중적 평판보다 그 이면에 있는 본질과 진실을 직접 보고 경험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나 소문, 평판보다는 자신이 직접 마주하고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이 진실에 더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나 짧은 시간 동안은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주며 겉으로는 훌륭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 동안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함께 지내고 경험을 공유해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과 성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느껴집니다. 일상 속 작은 상황들에서 보이는 말투와 반응, 시선의 방향, 사소한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진심과 가치관, 삶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좋은 인연은 남의 말이나 평판에 의존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스스로 관찰하고 경험한 후에 신중하게 선택하고 소중히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아홉째, 화려한 말이나 큰 약속보다 일상의 작은 일에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는지 살펴보라. 어떤 사람들은 큰 일이나 중요한 약속에는 멋지고 그럴듯한 말과 행동으로 임하지만 정작 사소하게 여겨지는 작은 약속 하나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성의 없이 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의 진정한 성품과 가치관은 큰 무대에서가 아니라 일상의 사소하고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보이는 태도와 행동에서 더 정확하게 드러난다고 가르쳤습니다. 함께 식사를 할 때 보이는 태도, 평범하게 길을 걸을 때의 모습, 누구와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과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의 방식과 내용,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약속과 일상의 소소한 책임에도
정성과 성실함을 다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인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째,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자연스러운지 자신의 느낌에 귀 기울여 보라. 소크라테스는 논리적인 분석이나 말로 표현되는 것을 넘어 직관적인 느낌과 내면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명확한 이유나 설명을 찾을 수 없더라도 그저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는 사람과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그런 편안함은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서로의 진심과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통하고 조화를 이루는 소중한 관계의 징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일수록 말이나 외적인 모습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내면의 에너지와 진심을 더 예민하게 느끼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도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는지 그 자연스러운 느낌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의 가치와 깊이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보는 안목과 지혜를 기르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연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기며 그런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 무엇보다 나 자신부터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는 성장의 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기보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나서야 비로소 배웁니다. 좋은 인연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작은 행동, 그리고 마음의 깊이를 살펴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을 판단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문하라고 했고 성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지혜도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묻기 위한 거울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묻고 있는가? 나는 내 무지를 인정할 줄 아는가? 나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가? 나는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가? 나는 유머로 여유를 전할 줄 아는가?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나는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나를 성찰하는가? 나는 평판보다 본질을 보는가? 나는 사소한 일에 성실한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모든 기준은 결국 나를 위한 질문입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지혜로워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질문하는 습관은 삶의 깊이를 조금씩 더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관계로 인해 힘들어하고 또 누군가는 인연 덕분에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납니다. 사람을 보는 지혜는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한 숟갈 지혜를 담아가셨길 바랍니다. 이 여정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혜 담기였습니다.